해볼 거야 일단. 자, 일단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자, 여기 프린트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 4문제 정도를 좀 같이 한번 먼저 볼까 싶은데, 일단 그 풀기 전에 우리 개념에 대한 거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어떤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편의상 알파하고 베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조건을 주어졌을 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판별을 해나가는지에 대한 문제다라고 봐주면 되겠지. 근데 이것도 크게 이제 영역을 2가지 정도로 나눠서 우리가 보통 설명을 많이 하는데, 하나는 두 실근 알파하고 베타의 부호 있잖아. 자, 두근 알파와 베타가 모두 0보다 크기 위한 조건. 두 번째,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모두 0보다 작기 위한 조건. 세 번째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기 위한 조건. 이렇게 이제 3가지 정도를 판별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나오기는 해. 그리고 이 형태 말고 두 번째로 이제 판단하는 게, 두 실근이 알파하고 베타에 대해서 이거에 그냥 위치라고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두 근이 모두,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어떤 특정 어떤 상수와 상수 사이에 존재하기 위한 조건. 여기선 예를 들을까? 그냥 0보다는 좀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그런데 베타 역시도 마이너스 1과 3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두 실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사이에 두 실근이 모두 존재한다. 이런 조건으로 있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근 사이에 어떤 상수가 3이 존재할 때, 지금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알파를 작은 근으로 정의하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 3이라는 값이 존재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을 때 판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구분을 어떻게 지어봐야 되는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해. 일단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거 이제 실근이 0보다 크냐 작냐 이런 걸 판단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은 총 3가지의 조건을 따져. 요 각각마다 첫 번째, 일단 실근 아니냐. 그래도 왜냐면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 작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허수인근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 부호 판정이 되지 않는 애들, 그러니까 대소관계가 정의가 되지 못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일단 실근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판별식 B가 0보다는 그래도 이상이 돼야지만 어쨌든 실근이라는 거를 논할 자격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판별 조건.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실근의 합과 곱.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처럼 두 근이 모두 다 양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양수인근 2개를 더해도 0보다 클 것이고, 양수인근을 2개를 모두 곱해도 0보다 크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는 두 근의 합에 해당하는 알파 더하기 베타 근과계수의 관계지,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그리고 또 알파와 베타의 곱에 해당하는 a분의 c를 판단했을 때 이게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면 되는데, 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따져서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두 근의 합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a분의 b 역시도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돼.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니까. 그리고 a분의 c를 판단했을 때도 0보다 커야 돼. 이 3가지를 다 판단을 했을 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얘가 되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얘가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이 3가지지만 바꿔서 얘를 만족하기만 하면 무조건 얘는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이거 두 번째 거 조건 판단할 때는 좀 바뀌는 게 있지. 판별식 역시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해야 돼. 중근도 허용. 그런데 여기서는 두 근의 합을 따졌을 때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근이라고 한다면 얘는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리고 두 근이 모두 음수이면 곱한 거, 알파 곱하기 베타는 0보다 크게 나와야 되겠지.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걸 판별하기 위한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거 세 번째 거 있잖아. 이거 얘 판단할 때는 그냥 오히려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딱 하나만 판단해. 여기서는 두 근의 곱이 있잖아. 알파 베타. 즉 a분의 c를 판단했을 때 이게 0보다 작다. 왜냐면 하나는 음수인근, 하나는 양수인근. 그럼
그럼 두 개 곱하면 반드시 음수가 나올 테니까. 근데 얘는 왜 이것만 따지냐? 왜 판별식 안 따지냐? 또 두근의 합은 왜 안 따지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긴 있지. 근데 물론 따져도 상관은 없어. 왜냐면 문제에서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답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답이라고 쳐봐. 그럼 이런 거 따지고 이런 거 따져봐야 어차피 답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겹치는 해를 찾으면 여기가 나오니까 뭐 따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 단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뿐이겠지.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판별식을 따지지 않는 이유는 참고로 요거 A하고 C의 부호가 이렇게 만약에 다른 부호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양수인데 얘가 음수야. 이거 판별식 쓰면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원래가 기본이. 왜냐면 판별식 D 자체에 B제곱 마이너스 4AC 들어가잖아. 이거 0보다 이상, 얘하고 얘가 부호가 다르면 여기 이것까지 해서 결국엔 뒤에 플러스 양수가 더해져 버릴 수밖에 없어. 그럼 0보다 이상인 데다가 어떤 양수가 더해지니까 이건 0보다 큰 거는 원래 당연히 나와. 그러니까 얘를 따지면 이미 이거는 성립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복되니까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두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면 두근을 더했을 때 그 합이 양수 쪽으로 절대값이 커질지 아니면 음수 쪽으로 절대값이 기울어질지 그 부분은 이제 모르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조건은 지금 여기서는 따져봐야 의미가 없는 조건이 되겠지. 왜냐면 어느 쪽으로 크다 작다 0보다 크다 작다를 판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추가 조건이 있을 때는 이제 따지면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호에 대한 조건이 나오면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 이 문제도 역시나 조건을 판별할 때 우리가 세 가지의 조건 정도를 많이 얘기를 하지. 그 세 가지가 뭐냐? 여기서도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이상이다. 뭐 이런 조건. 두 번째, 축의 위치. 축의 위치를 가지고 이제 범위를 정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이제 좀 많이 좀 보통 어렵지. 경계에서의 함수값 부호라고 얘기를 하자. 가령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따질 때 요 이제 세 가지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요 2차 방정식 있잖아. 요 2차식을 편의상 2차 함수 y는 fx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 fx가 지금 이 2차식을 대변하는 애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보통 이제 실근의 위치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간단하게 정도는 그래프를 하나를 그려놓는 게 일단 좀 좋아.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알파하고 베타라는 근을 두 개를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근데 그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존재한다면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경계 사이 부분에 바로 두 근 알파와 베타가 존재하는 이런 2차식의 모양을 가지면 이것을 모두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편의상 이거 y는 fx라고 정해놓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일단 판별식은 어떤 식으로 따지게 되느냐? 당연히 이거 되려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여기서 등호 집어넣는 거는 보통 이거 두 개 같은 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 없으면 중근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현재 얘만 만족한다고 두 근이 반드시 1과 3 사이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근데 이 근을 반드시 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이렇게 모이는 근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선 저 2차식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추계 방정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추계 방정식 그냥 여기다 써놓을까?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c-4a분의 뭐 b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한 거지. 그럼 저기서 추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수치를 표현했을 때 야 근이 당연히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으면 그럼 그 가운데 있는 이 2차 함수의 추계에 해당하는 애 역시도 요 놈도 당연히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축의 위치를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해주자. 이게 바로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이게 이제 아까 여기서 얘기한 요 놈인데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자, 요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령 내가 여기다 2차 함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3이야. 자, 내가 이 1번 조건하고 2번 조건을 만족하도록 여기다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이 조건을 만족 못하게 나올 수가 있어. 자, 나 2차식하고 여기 예를 들면 그래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까? 자, 2차 함수 y는 fx를 하나를 그렸는데 자, 봐봐. 분명히 나 이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만족하도록 그렸어.
왜냐면 x축과 지금 교점에서 만나고 있지. 거기다가 지금 축의 위치를 보면은 현재 이 이차함수의 축에 해당하는 애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지금 포함이 되도록 그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오는 근 중 이 알파라는 근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 지금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근으로 넘어가 버린 상태이라 되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분명히 이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참수의 그래프가 반드시 이 사이로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빠져나가 있는 애가 있잖아. 그럼 이거를 이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조건이다 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이 세 번째 조건은 자 지금 현재 가능한 그래프, 현재 아까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불가능한 그래프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써놓고 축도 여기 있는데 이 참수를 그냥 이렇게 그렸다고 쳐볼게. 현재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 왜냐면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경계에서의 할 때의 경계는 바로 지금 현재 마이너스 1보다 크다, 3보다 작다. 이 두 가지의 수치가 바로 경계가 돼야 돼. 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때의 이 이차함수의 함수값이 여기 양수인 부분에 있다. 얘도 양수인 게 있지. 근데 지금 현재 얘는 그래프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그래프가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둘 다 밑으로 음수로 떨어져 있으니까 안 돼. 현재 요 두 근을 이 안쪽으로 몰아주기 위해서는 이때의 함수값을 위를 지나고 이때도 함수값 위를 지나도록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3 사이로 자동으로 몰려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여기서 세 번째 조건은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f에다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의 함수값을 판단하면 0보다 크다가 나와야 되고 또 3에서의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표현했을 때 0보다 크다가 나와줘야 된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으로 따져서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판단 조건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 세 가지 형태 이미지로 어느 정도 이제 판별식 따지는 거, 축의 위치 따지는 거, 경계에서의 함수값 보고 따져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돼.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막 외우듯이 한다기보다는 그래프를 그려서 아 지금 현재 이 조건만 따지면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아 이거를 따진다고 해도 아직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이런 조건으로 따져서 얘네들을 근을 이렇게 모아주려면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지 라는 정도로 일단 크게 좀 이해를 하고서 문제를 푸는 것을 꼭 추천을 하도록 할게. 근데 이 2번 문제 있지. 얘도 약간 이거랑 느낌이 비슷하게 얘도 이런 거 세 가지 복잡하게 다 따질 필요가 없어. 얘도 참고로 그래프를 일단 그려볼게. 얘는 문제의 조건에 따르면 얘는 2차 함수의 두 근이 3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3보다 하나는 작은 근, 하나는 큰 근을 가지면 돼. 그럼 여기 3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물론 이제 여기서 양수 A는 양수로 지금 가정을 한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게 Y는 fx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여기서 첫 번째 조건 판별식 이거 안 따져도 돼. 그리고 두 번째 축의 위치, 축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 안 따져도 돼. 이거 얘는 세 번째 거 있지. 그리고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에 해당하는 지금 현재 3이라는 경계를 기준으로 근이 3보다 작은 근, 큰 근으로 갈라지고 있는 상태야. 그럼 3을 대입했을 때 현재 얘가 갖는 함수값이 지금 밑에 있잖아. 음수 파트지. 이거 fx라고 가정했을 때 f의 3은 0보다 작아야만 한다. 요것만 따져도 지금 현재 얘는 충분히 3을 기준으로 작은 근과 큰 근으로 갈라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아니 왜 이것만 따지면 됩니까? 왜 이거 안 따져요? 이것만 따져도 이 조건이 충분히 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여기다가 그래프 하나 그릴 건데 자 여기 x가 3일 때야. 분명히 3을 대입했을 때 현재 여기 함수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지점 현재 이 A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A점은 확실히 3을 대입했을 때 지금 Y값이 음수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 현재 이 점을 지나는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를 그려줘 라고 당부를 할 거야. 근데 지금 문제의 조건이 3보다 하나는 작은 근 그리고 하나는 3보다 큰 근, 즉 3보다 하나는 작은 쪽에서 3보다 큰 쪽에서 x축과 교점이 하나씩 각각 나오도록 하는 이차함수가 나온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그렇게 안 나오도록 그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점을 지나도록 그래프를 그릴 건데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최대한 난 피해서 그리려고 했는데
하나는 3보다 작은 쪽에서 교점 나오고 3보다 큰 쪽에서 교점이 나오고 있어. 이거는 지금 이 조건을 성립하게 그린 거잖아. 성립 안 하도록 그릴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얘기야. 어떻게 그려도 무조건 이 조건이 될 수밖에 없어. 이 점을 지나도록 그린다면. 그러니까 그래프를 최대한 막 이렇게 피해서 그리려고 해도 3보다 작은 근, 3보다 큰 근이 또 나와. 뭐 보통 일반적인 그래프를 그려도 3보다 작은 근, 큰 근이 알아서 나와. 한마디로 이 조건 하나만 만족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얘기지. 피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형태에서는 이것만 따져도 되고, 실제로 이것만 있어도 어차피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건 당연히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두 번째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축의 조건이 있잖아. 사실 얘는 축이 뭐 3보다 더 작아도 3보다 커도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축의 위치가 3보다 크냐 작냐 뭐 이거는 지금 이 판별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이 세 번째 조건만 따지면 돼. 근데 내가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받았던 거. 그럼 선생님 이거 세 가지 다 따지는 거랑 이거 얘만 따지는 거. 그러니까 조건으로 보면 이건 1, 2, 3번을 따진 거고 얘는 3번 하나만 따진 거잖아. 이거하고 이거 언제는 얘를 써도 되고 언제는 얘를 다 써야 되는 겁니까? 둘의 차이가 뭐냐? 이 두 문제의 차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얘만 써도 이거 사실 얘만 쓰는 거면 되게 편하긴 하잖아. 이거 다 따지는 거에 비해서는.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따지면 돼? 거기 졸린 아저씨. 이거 언제 이거 써도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봤을 때 나 이것만 써도 된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으면 프리에서 이제 쓸데없는 과정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거잖아. 참고로 얘는 근과 근 사이에 경계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근과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있을 때 이 사이 부분에 어떤 경계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얘는 그때 이것만 따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근과 근이 있을 때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 경계가 둘 다 바깥쪽에 있는 형태잖아. 그럼 이때는 이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다 따져줘야 되고, 근과 근 사이에 어떤 경계값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것만 따져도 된다. 그래서 이거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아까 프린트에다가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제 실전 문제로 한번 들어가기 전에 근데 참고로 이 내용 있잖아. 이 내용을 굳이 이걸로 안 풀고 이걸 풀어도 된다. 그러니까 약간 내용상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집합 개념으로 한번 얘기해볼까?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약간 이 문제들은 그 안에서 약간 포함되어 있는 좀 특수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현재 이 문제 역시도 그냥 이 방법으로 풀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을 사실 이걸로 풀면은 조금 더 편한 경향은 있겠지만, 굳이 난 이거 막 이런 거 다 둘 다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얘도 이 스타일로 문제를 푼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네, 그냥 똑같은 형태의 문제다. 특히 이쪽을 강조를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프린트 준 문제들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다 후반부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실전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거의 프린트에서 한 4문제 정도를 일단 좀 빠르게 한번 같이 볼까 해. 1번, 2번, 5번, 7번 이런 정도 한번 보도록 할게. 1번, 5번, 2번, 5번, 7번 이렇게 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퉁퉁 튀는 문제 스타일이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또 하고서 걔네 질문으로 좀 처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 자,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2x 빼기 m은 0이다.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이거에 서로 다른 두 실근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한 m의 값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문제의 일단 의미부터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 좌변에 있는 2차식을 편의상 fx라고 둘게. 자, fx는 x제곱 빼기 2x 빼기 m이라고 뒀을 때, 문제는 현재 이 방정식에서의 두 실근이라고 하는 것, 얘는 이제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x축과의 교점으로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그러면 현재 x축 하나 그렸을 때 요 y는 fx의 그래프를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일단 그려볼 거야. 도령님이네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x축과 만나는 이 두 교점, 즉 두 실근의 값이 모두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면 마이너스 1, 4가 바로 두 근의 양쪽 끝범위에 이제 경계로 지정이 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현재 이 형태의 그림이 나오기 위한 조건을 판단을 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착실하게 아까 얘기한 이 세 가지 조건 있잖아. 이거 첫 번째 판별식부터 따져볼 거고, 첫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여기서는 또 조건에 조심해야 될 거, 아까 서로 다른 이라는 말이 이미 있는 상태야. 두 실근. 그럼 여기선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를 따지면 된다. 자, 할 거 먼저 지정을 하고 시작을 할게. 이거 각각 푸는 거는 좀 이따가 하고. 자, 두 번째 축의 위치를 따질 거거든. 근데 사실 여기서는 축의 위치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축이 정해져 있어. 현재 얘가 2차식 표준형으로 바꾸면 x 빼기 1의 제곱 빼기 m 빼기 1이다 이렇게 나온 형태잖아. 그럼 이 축 x는 1이라는 애는 어차피 요것과 요거 사이에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야. 그래서 지금 현재 얘는 뭐 사실 뭐 마이너스 1은 그러니까 축의 위치 1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들어가는 건 자동으로 성립하니까 두 번째 거는 사실 뭐 답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세 번째 조건 봅시다. 세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자, 질문하자. 자,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이게 경계고 4일 때가 경계야. 자, f 마이너스 1 있지. 호준아 이거 f 마이너스 1이 0보다 어때야 돼?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함수값이 0보다 지금 큰 값을 가져야 돼? 작은 값을 가져야 돼? 아니면 0과 같아야 돼? 지금 현재 이 그래프의 형태가 나오려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 여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 현재 이 함수에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를 싹둑 잘라봤을 때 만나는 교점이 여기 위에 있잖아. 반드시 이 그래프 형태가 나오려면 네, 0보다 커야만 해. 하나 더 4를 대입했을 때는 어때야 돼? 0보다? 이것도 커야 돼. 지금 현재 이 그래프 형태가 나오려면 함수값이 반드시 0보다 큰 데 있어야 돼. 이 조건과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 이제 식으로 세우고 그거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해를 찾아주면 돼. 그것까지 마무리 해봅시다. 자, 판별식 D는 뭐 여기서는 4분의 D로 변하면서 정리하면 되겠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 자, 이거 하나 연립이니까 이렇게 가로 쳐놓자. 자, F-1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1 뭐 여기다 아무 데나 대입해도 되지. 마이너스 1, 3. 네, 3 마이너스 M. 그것도 0보다 커야 된다고. 그 다음에 4를 대입합시다. 네, 8 마이너스 M도 0보다 커야 된다. 요것과 요거를 세 개를 다 만족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는 요 사이 1과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서 요 M축이다.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근데 여기서 M은 3보다 작단가? 이미 겹치는 거 여기 하나. 근데 여기서는 M은 8보다 작다라는